특수상대성 이론을 시작을 해볼게요. 이 파트가 어떤 문제 유형보다는 개념이 좀 중요한 다른 이제 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이해도가 많이 필요로 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많이 헷갈릴 텐데 일단 설명을 충분히 해보고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특수상대성의 기본 전제로 광속불변이 껴있기 때문에 일단 빛이 뭔지 가볍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마이켈슨 몰리의 빛 간섭계 실험을 짚고 넘어갈 텐데 이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일단 예상, 그러니까 잠정적인 결론은 빛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로부터 입자 파동 이런 것들이 계속 서로 상충하면서 이게 뭐다라고 정의 내리는 시도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의 이중 슬릿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동성이 대두됐다가 이제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 뭐 이런 것도 있었죠. 근데 그 이전 약간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빛은 파동이니까 뭐가 꼭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동이라는 것들은 지켜야 되는 게 매질이 필요하고 반사, 굴절, 회절, 간섭, 파동성을 가져야 되고 이런 것 전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서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니까 파동으로서 매질이 필요하다 라는 가정을 하게 되고요. 그 매질을 밝히면 이제 노벨상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꿈에 부풀게 되는 그런 소재 중 하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빛의 매질을 이제 에테르라고 하는 과학계에서 잠정적으로 이런 물질이 있을 거다. 과학기술이 아직까지 조금 부족해서 밝히지 못했을 뿐 어쨌든 언젠가는 밝혀낼 거다라고 이제 이름을 미리 붙여놓은 존재가 있었는데 얘를 통해서 빛이 진행한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해서 이 사람들이 만든 실험계가 어떤 구조였냐면 일단 먼저 어떤 가설을 통해서 이 실험계를 만들었는지부터 설명을 해야겠네요. 강이 있을 건데 강폭이 있고요. 강이 이쪽으로 유속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강이 흐르는 속도가 있으니까요. 이 수직으로 배가 가로지른다고 하면 배가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가겠어요? 본인은 앞으로 추진해서 가겠지만 바닥이 강위에 떠 있는 상태니까 강이 흘러가는 옆에 오른쪽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평 방향으로 밀려가면서 떠내려가면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객관적인 시점에서 봤을 때는 배가 대각선으로 간다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비유된 거냐면 배가 빛이고요. 강의 유속이 매질의 유동성. 매질이 이 세상에 꽉꽉 채워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매질에 흐르는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그 안을 통과하는 파동이 영향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해서 자, 전반적인 구조는 일단 레이저 포인트 가볍게 필요하고요. 여기서 레이저 포인터가 빛을 뿜어내겠죠. 자, 진행 경로 축상에 45도 기울어 있는 거울, 유리라고 해야 될까요? 거울이라고 하면 반사니까 유리라고 합시다. 유리인데 45도 기울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행하던 빛이 어떻게 되겠어요? 45도니까 일부는 위로 반사가 되고 일부는 투과가 될 거예요. 그때 같은 거리에 거울을 배치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럼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일단 되돌아오는 빛이 있을 거고 얘도 역시나 반사가 되는 빛이 있을 거예요. 반면 오른쪽도 얘가 오다가 반사되는 빛이 있을 거고 투과되는 빛이 있겠죠. 해서 윗부분은 무시하고요. 여기 부분은 무시하고 여기 부분에 대한 이 빛이 다시 합성돼서 이쪽 부분에는 스크린이나 간섭 무늬를 보거나 이제 뭐 동심원 모양의 실제로 무늬가 생기는데 그런 무늬를 보거나 5월 광 검출기 빛의 밝기를 분류할 수 있는 수치화시킬 수 있는 센서를 달거나 둘 중 하나를 이 경로상에 배치시켜 놓고 만약에 유동성이 있다면 무늬가 변한다거나 아니면 광 검출기에 찍히는 빛의 세기가 변한다거나 이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해서 이 빛이 진행하는 경로에 빛이 투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질을 채워놓거나 진공을 만들거나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겠죠. 그런데 이제 결과가 어땠던 거예요? 결과는 변화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난 거죠. 해서 시작은 빛을 증명하기 위해서 빛의 매질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시작한 실험이었지만 최종적인 실험 결론은 그래서 매질이 필요하지 않은
유일한 예외다. 그래서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에테르에 부정되는 결론을 내게 되는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빛은 진공에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광소 C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는 고유한 존재다 라고 이제 마무리가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설과 여기 있는 실험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왜 이런 실험 결과가 빛의 매질을 부정하게 되었는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 문제집도 그렇고 가볍게 다루거나 아예 없거나 아니면 깊게 다루거나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이 부분 자체는 여러분들의 이제 공부하시는 학교 스타일에 맞춰서 하시길 이제 부탁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네들을 좀 정리를 하고 특수상대성의 내용으로 진입을 해봅시다. 일단 특수상대성의 전제 조건 2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 제목이 특수상대성이니까 상대성 원리하면 뭔가 와닿는 어떤 직관적인 부분은 없는데, 어떤 걸 설명하냐면 일단 예시를 들고 개념을 설명을 해봅시다. 트럭이 특정 방향으로 등속으로 갈 거예요. 바퀴 필요하겠네요. 트럭. 근데 그 트럭에 어떤 사람이 타고 있는 상태고, 이 사람은 연직 위로 공을 던질 겁니다. 연직 위에요. 지면을 수직하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외부 관찰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공을 바라보는 시점 차이, 이제 상대적인 관찰 차이를 표현할 건데, 트럭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여기까지 진행했다고 합시다. 등속. 자, 그러면 이 사람은, 타고 있던 사람은 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출발이에요. 근데 결론은 날아갔던 공이 이 사람 손바닥에 연직으로 수직하게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대부분 위로 던지면 뒤로 날아갈 거다. 이 사람은 가고 공은 뒤편으로 날아갈 거다 생각하는데, 물론 공기 저항이 있으면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외부의 어떤 간섭 전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 상황만 볼 거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는 거냐면, 이 공이 위로 날아가는 순간 물론 중력의 영향을 받겠지만 이 공은 어쨌든 처음에 트럭이랑 한 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공을 잡고 있으니까 공이 정지해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공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트럭과 함께 등속이라는 속력값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얘가 지금 V라고 다 가정을 했으니까 얘도 V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그 상태에서 얘가 올라갔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포물선 궤적을 그릴 건데, 포물선의 특징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을 하면서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중력이 있다는 건 F는 MA가 성립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로 쏘아진 초기 속도 V0로 인해서, 이거 V0로 잡읍시다. 느려졌다가 빨라지는 연직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연직 운동 동안에 V라는 등속이 있으니까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날아가면서 등가속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 속도 입장에서 공과 사람은 똑같이 V로 계속 다 등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떨어지는 공과 사람이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사람과 공 입장에서는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차가 0인 거예요. 해서 사람 입장, 이 여기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이 연직으로 올라갔다가 연직으로 떨어졌다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고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연직 운동으로 관찰이 될 겁니다. 하지만 밖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공이 오른쪽으로 수평 운동한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포물선 운동으로 관측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예시는 다 설명했고요. 이게 상대성 원리인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같은 대상, 이게 뒤에 가면 현상이 될 건데, 같은 현상을 봤지만 그 현상을 보는 입장 차이에 따라서 그 현상이 다르게 관측될 수 있다라는 걸 상대성 원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파트에서는 조금 이론적으로 다듬어서 운동하고 있는 사람과 정지해 있는 사람만 따질 건데, 우리가 이 각각의 상황을 수학적으로 접근할 때 관성좌표계라는 용어를 쓸 거예요.
정지해 있다는 것도 관성이고 등속도 관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의 수학적인 XY, Z축의 운동을 표현하는 걸 좌표계, 관성 좌표계 이렇게 표현하는데 나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사람을 정지계라고 부를 거고요. 이 사람을 운동계라고 부를게요. 물론 관성계입니다. 관성계인데 상태를 좀 더 부각시켜서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정지 있는 사람 입장,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운동계, 정지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해서 이런 상황이 상대성 원리에 이제 밑에 베이스에 깔려 있다는 얘기고 이때 또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물리법칙이 두 입장 다 동일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사람이 공의 연직 운동을 관찰하게 되는 것도 뉴턴 법칙에 의해서, 운동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포물선의 운동으로 보게 되는 것도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세계, 뭐 말도 안 판타지죠,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완전 다른 세계, 물리학 법칙이 다르게 적용되는 별개의 차원의 뭐 세계의 존재에서 운동 상태가 달라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단순히 관찰자의 입장 상태, 공과의 입장 상태 이런 게 상대성을 만든다는 얘기죠. 뭐 단순하죠.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도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가면 가로수가 뒤로 가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대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전제요건은 뭐냐면 광속 불변인데 자, 얘는 아까 했던 C는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이 값이 안 변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진공 상태에서 또는 특정 매질에서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속력, 나중에 파동의 굴절 파트가 바뀔 수 있어요. 매질이 고정되어 있을 때 동일한 매질에서 속력이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속력이 절대 안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야. 사람이 지표에 서가지고 공을 던질 수가 있어요. V제로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최대로 공을 빠르게 던진다고 했을 때 V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움닫기를 해서 어떤 특정 V라는 속력으로 달리면서 공을 던진다고 치면 자, 이렇게 보면 밖에 있는 관찰자가 볼 때는 공의 속력이 V제로 플러스 V로 보일 거예요. 도움닫기에 의해서 공의 속력이 추가돼서 보이는 거죠. 맞죠? 내가 달리고 있던 상태, 여기 트럭 마찬가지예요. 달리고 있던 상태의 공도 그 속력을 갖고 있었던 건데 거기서 추가로 V제로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추가돼서 더 가속해서 공의 최종 속력이 결정이 돼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게 물질이면 상관없는데 빛이 이제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 뭐 손전등에 의해서 C로 뿜어진다 라고 했을 때 C가 달리면서 이 사람이 위에 있는 상황이랑 똑같이 달리면서 V로 달리면서 빛을 쏘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은 위에 있는 이 고전역학 이론으로 하면은 C 플러스 V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도 C로 쐈으면 얘도 C로 쏴야 돼요. 광속은 어떤 입장에서 보건 C 값이 변하면 안 된다. 동일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공은 되고 빛은 안 된다는 게 고전 물리학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해서 이게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영역의 상대성 이론이 출발을 한 겁니다. 자, 해서 이 두 가지를 토대로 이제 뒤에 상대성 이론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서 끊어가겠습니다.